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토요일 날 10시 44분 오전을 지나고 있네요. 시간이. 여러분들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봄날을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11차시 병자호란 좀 짧습니다. 짧고 굵게 할 테니까 좀 listen carefully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해군 임진왜란 때 굉장히 그 아버지인 선조 대신을 해서 임진왜란 때 고생을 많이 한 왕이죠. 근데 이 광해군이 이제 중립적인 외교를 했다는 건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해군 정권은 이제 그 선조 때 이 살인이 권력 중앙 정계를 장악하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나뉘었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는데 북인이 약간 강경파고 남인이 온건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강경파였던 북인들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강경파니까 당연히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광해군을 도와서 의병장으로 강력하게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해군하고 코드가 맞고, 그래서 북인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광해군 시기에 제일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당연히 임진왜란 이후에 전후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대장 호적을 정비해야 누구한테 네가 어디 땅이 얼만큼 있으니 너는 세금을 얼만큼 내라. 이 세금을 걷어야 결국은 이 국가가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당시에 중국이 임진왜란 이후로 명을 지는 해이고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계승했다는 이름이죠. 후금. 후금은 떠오르는 애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은 명나라를 황제의 나라, 어버이의 나라로 모셨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이제 그 당시의 지배층들은 명나라에 무조건 이 명나라가 망하든 말든 우리는 올인해야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광해군은 굉장히 그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를 도모해서 이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겁니다. 명나라를 너무 이렇게 가면 후금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고 그렇다고 후금 편을 들면 이 사대부 지배층들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데다가 약간 대의명분이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것 아닌 것 같고 해서 애매한 이 사이에서 실리를 도모했다는 겁니다. 자, 명나라가 이제 요구를 하게 돼요. 자, 우리 군대를 좀 보내줘. 임진왜란 때 니네 도와줬잖아. 왜 이런 요구를 했냐면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제 광군 입장에선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명나라의 어떤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어서 강홍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리더로 해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그 전투에서 가기 전에 강홍립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상황에 따라 대응해. 너 너무 막 죽어라 싸우지 마. 그러면 후금이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야. 현명하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이 얘기는 뭐예요? 너무 열심히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은 예상한 대로 조명연합군이 패배하니까 강홍립이 끝까지 안 싸우고 후금에 투항한 거예요. 그래서 예, 항복.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 싸우려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명나라 애들 아시잖아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서인들, 이 서인들은 굉장히 약간 뭐랄까 원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외교 정책이. 거기다가 광해군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선조의 엄마였던,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아닙니다. 임목대비는 그러니까 자기의 새엄마라고 봐야겠죠. 새로 들인 엄마 그리고 그 아들 영창대군.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를 임목대비를 폐위하고 영창대군을 이제 죽이게 돼요. 그것을 이제 북인들이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자기 엄마를 죽이고 엄마잖아요. 엄마 뻘을 새엄마지만 그 자기 동생을 죽이느냐. 어,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이다 해가지고 이제 명분을 준 거죠. 그래서 광해군과 북인들을 서인들이 축출하고 대신에 인조를 왕으로 옹립을 한 겁니다. 이게 인조 반정이 되는 것이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북인들은 완전히 몰락하고 더 이상 이제 북인들은 없습니다. 이 이후로 광해군 이후로 서인들이 이 조선 끝날 때까지 계속 주도권을 잡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 광해군 중립외교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문제가 이제 광해군 대신에 인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서인들이 어떤 식으로 통치했을지는 보이죠? 바로 일방적으로 친명배금, 그러니까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 후금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후금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나라 지는 애고 후금은 라이징 선, 떠오르는 애니까 얘네가 이제 공격한 거예요. 니네 조선 두고 봐, 혼내줄 거야 해서 정묘년에 이게 오랑캐 바로 후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난을 일으켰다. 예. 자, 평안도 얘네들은 이쪽에서 이제 임진왜란은 일본이니까 부산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후금이니까 위쪽에서 들어옵니다. 자, 명분이 뭐였냐면 평안도 가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명나라 군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었어요. 명나라가 지금 당시에 이 후금하고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조선이 자꾸 이제 지원을 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 지원을 차단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후금이 쳐들어온 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정봉숙, 이립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전을 막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후금과 형제 관계를 체결하면서 여기서 형은 당연히 후금이 되겠죠? 조선은 동생이 되고 이것도 굉장히 창피한 일이지만 예, 부끄러운 일이긴 하나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후금 입장에서도 더 이상 싸우지 않았던 거는 지금 명나라가 뒤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 조선 올인하다가는 명나라의 역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혼내주고 간 거예요. 뭐 이런 상황들 이전에도 우리가 많이 봤었죠. 뭐 고려 시대에 뭐 저기 뭐 거란이나 뭐 여진하고 이게 대립할 때도 이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게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홍타이지 빨간색 타이즈를 입은 이 홍타이지가 청을 이란 나라를 세우면서 엄청난 이제 강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뭘 요청하냐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옛날에 금나라가 이거 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이걸 들어줬고 우리를 황제의 나라로 모셔라 이러니까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성리학적 명분론에 이렇게 갇혀있던 당시 지배층이 그래서 우리는 명나라를 모셔야 되는데 아니 이 정 오랑캐 같은 새끼들이 우리한테 지금 황제라고 우리를 뭐 이렇게 모시라고? 그럴 수 없다. 해서 이제 이 안에서 조선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이제 현실적인 사람들과 이상을 쫓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 거죠. 항상 역사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되풀이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내에서 주화파, 화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나라 요구를 들어주자는 거고 척파, 화의 배척하는 사람들. 그 뭐 하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죠.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결국은 여러분들 바로 이 영화 뭡니까? 바로 남한산성이란 영화의 배경이 이제 되는 거죠. 이 영화 보신 분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전쟁을 주장한 이 그 척화파의 어떤 에,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일단은 피신을 해서 항전 한번 해보자. 한데 이게 지금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한산성에서 이게 거의 포위가 돼가지고 버티다가 결국은 군신 관계를 받아들여주는 이 삼선도라고 하는 데가 지금의 그 서울 잠실 그쪽입니다. 한강. 한강 옛날 강에는 지금은 정비가 됐지만 막 돌들이 많잖아. 자갈 이런 게. 거기 가서 인조가 무릎을 꿇고 309고두라고 하는 홍타이지한테 이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정말 굴욕적인 항복을 하는데 그게 뭔지는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지롱. 자, 이렇게 보니까 인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조선은 이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받들긴 하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겠니? 아우, 내가 진짜 쟤네들 저 새끼 언제 내가 진짜 니네 가만 안 준다.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 북벌론이 등장해요. 북쪽의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힘은 없지만 한번 니네 혼내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제 그 배경이 여기 나와요. 자, 병자호란 끝나고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두 아들이 인질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소현세자하고 이제 복림대군 이제 소현세자가 우리나라 이 시기에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훨씬 발전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추정이 되는데 왜냐면 이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가서 이 가톨릭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유럽에서 가톨릭 어떤 그 포교를 위해서 이 많은 이제 외국 이 그 선교사들이 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유럽에 발전된 여러 가지 문물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접하면서 굉장히 소현세자는 친가톨릭적이고 과학을 굉장히 신봉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조금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인조는 뭐에 지금 박힌 사람이니? 예, 서인들하고 같이 명나라를 모셔야 되고, 이러한 정말 서양에서 온 이런 것들은 다 반박을 하고, 부정한 것이고, 재수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조가 소현세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가 죽는데, 소현세자가 사실은 인조에 의해서 독살당했다는 썰이 있어요. 이걸 영화로 만든 게 영화 올빼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많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소현세자가 죽으니까 그 동생인 복림대군이 효종이 됐는데 이 효종 때 아버지의 이런 굴욕을 복수하겠다. 어, 명에 대한 의리를 가지고 청에 복수하겠다. 이 성수군은 좀 다르죠. 복림대군은. 그래서 이때 복벌론이 등장을 했으나 현실적으로 이 당시에 동아시아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청나라에 이런 복수를 하는 거는 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기회가 되면 남한산성 뭐 짤이 많이 여기 뭐 영화 전체를 볼 수 없다면 뭐 유튜브나 좀 찾아보면 결정적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12분 만에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한국은 중리외교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